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주 반도체주의 급락입니다. 이번 주 즉 8월 30일부터 반도체주가 잇따라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주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중국 증시종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2018, 19, 20, 21년 올해만 보면 1월, 2월, 3, 4, 5, 6, 7, 8월 보시면 4월부터 7월까지 쭉 오른 후 8월 이후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어서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지수인데 즉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이 투자한 반도체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데 2018, 19, 20, 21 올해는 1, 2, 3, 4, 5, 6, 7, 8월 마찬가지로 8월 이후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장비업체 북방화창, 베이방화창 18, 19, 20, 21 올해는 1, 2, 3, 4, 5, 6, 7, 8월 이어서 윌 세미컨덕터 18, 19, 20, 21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이어서 조역창신 기가 디바이스 세미컨덕터 18, 19, 20, 21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이어서 스타파워 세미컨덕터 2020년 2월 2021년 1월 2, 3, 4, 5, 6, 7, 8월 이어서 중심국제 SMIC 홍콩 종목 18, 19, 20, 21년 올해를 보시면 1월, 2월, 3, 4, 5, 6, 7, 8월 SMIC 상해 과창판 종목을 보시면 2020년 7월에 상장했고 2021년 1월, 2월, 3, 4, 5, 6, 7, 8월 이어서 화홍 반도체 18년 19, 20, 21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이어서 자광국미 18년 19년 20, 21 올해는 1월 2, 3, 4, 5, 6, 7, 8 이어서 통부 마이크로 18년 19년 20, 21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이어서 사만광전 18년 19년 20,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 8월 이번 주 반도체주의 급락의 원인은 하나는 증시 전반과 자금 수급이 있고 또 하나는 대주주 지분 축소 등 개별 재료도 있었습니다. 우선 시황 전반과 자금 수급 면에서 보면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업종 위주로 급등한 후 7월 초부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의약품 공동구매로 인한 약가 대폭 인하 그리고 항암제 임상시험 규범화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편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은 대체로 계속 상승했는데 8월에 들어서서부터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급락하는 장세가 시작되는데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업종은 대체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말부터 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반도체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기차, 2차전지도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시황의 전반적인 흐름상 어떤 잘 나가는 종목이 한 3, 4개월 동안 100% 상승했다면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주로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반도체주 개별 재료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북방화창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8월 30일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개별 악재는 딱히 없었지만 8월 30일 시장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모 팹리스 업체가 외국 장비를 구매하려는데 외국 장비 기업이 가격을 70%나 인하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는 해퍼닝이 있었어요. 그 후 바로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는 게 확인됐지만 8월 30일 당시 북방화창은 이미 하한가를 찍었고 그만큼 지금 증시 투심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8월 30일 장 마감 후 북방화창이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북방화창의 주가를 보시면 4월부터 7월까지 201% 급등해서 7월 말 당시 PER이 345배까지 올라간 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한가를 찍은 것은 8월 30일이지만 사실 그 전에 8월 3일에도 하한가를 찍은 적 있거든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8월 2일 장 마감 후 대주주의 지분 축소 공시가 나와서 8월 3일에 하한가를 찍었어요. 지분 축소 금액이 약 20억 위안밖에 안 돼서 비중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7월까지 내내 상승한 북방화창이 대주주 지분 축소건이 나왔다는 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는 돈을 현금화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조짐으로 보이거나 또는 몇 개월 급등에 따른 거품을 일부 해소하는 조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8월 초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8월 하반기에 살짝 반등했지만 8월 30일에 다시 하한가를 찍었고 그 후부터 9월 2일까지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역창신 기가디바이스 세미컨덕터의 주가를 보시면 8월 30일에는 3.1% 하락했고 8월 31일에 하한가를 찍었어요. 8월 31일 기가디바이스의 최대 주주가 향후 6개월 내에 2%의 지분을 축소할 것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8월 31일에 최대 주주의 지분 축소 계획 공시가 나왔지만 실은 뒤로 돌이켜보면요. 2대 주주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이 2021년 5월 들어 이미 서너 번 지분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기가디바이스 외에 웨우세미컨덕터도 8월 31일 최대 주주의 지분 축소 계획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우세미컨덕터의 주가를 보면 8월 31일에 9.39% 급락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기가디바이스 세미컨덕터이든 웨우세미컨덕터이든 상반기 실적은 다 잘 나왔어요. 사만광전도 한번 볼게요. 사만광전은 9월 1일에 6.66% 급락했는데 8월 30일 장 마감 후에 2대 주주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이 향후 6개월 내 2%의 지분을 축소할 것이라는 공시가 나와서 9월 1일에 6%대 급락했습니다. 완예企业만여업 기업의 주가도 한번 볼게요. 만여업은 9월 1일에 5.88% 하락했고 9월 2일 4.35% 하락했는데 9월 1일 장 마감 후 제3대 주주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의 지분 축소 계획 공시가 있었습니다. 야크과기 주가도 8월 말쯤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야크과기도 9월 1일 장 마감 후 제3대 주주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의 지분 축소 계획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이 8월부터 과거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분 축소를 잇따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8월 말부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6월과 7월에도 일부 지분 축소 계획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전에 설립한 기금으로 1기, 2기, 3기 이렇게 단계별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지분 투자하고 지분 투자는 후에 몇 년 후에 그중 일부를 회수해서 다시 다른 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주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꾸준히 급등한 시점에서 일부 대주주 그리고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의 지분 축소 공시들이 잇따라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주가의 급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장기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뻔한 부분이고 중단기 내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장기 트렌드 물론 중요합니다. 기업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중국 주식 투자 시에 그 두는 기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나는 5년, 10년으로 갈 거라서 매매는 자주 안 한다. 어떤 분은 나는 3, 4년으로 하겠다. 또 어떤 분은 1, 2년 단위로 보고요. 중국 주식 매매할 때 기간을 길게 잡든 짧게 잡든 중요한 점은 시황 전반의 흐름과 현지 자금 수급의 변화, 즉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지 투자자들의 시각과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반도체 업종 지수와 북방화창의 주가로 돌아와서 보면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종 지수가 4월부터 5, 6, 7월까지 쭉 상승한 후 8월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바로 급등세를 재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한 느낌이 드시죠? 북방 화창의 주가 흐름을 다시 보면 마찬가지로 4월부터 7월까지 급등한 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뭐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실적은 별로 문제 없지만 좀 쉬어갈 것 같죠, 느낌상. 반도체든 전기차든 2차전지든 제약 바이오든 다 중국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찐중투도 계속해서 업종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1년 9월 2일 반도체주 급락 코멘트였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